오늘도 주부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주부여분들이 요즘 모이면 무슨 얘기를 나누실까요? 아유, 요즘요, 묵은 김치톡 치고요, 봉김치 담고요. 아침에 또 된장찌개 자시면 저녁에 자십니까? 봄 반찬 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래요. 그리고 요즘 또 졸업하죠, 입학하죠, 누구네 집은 어디 붙었는데 누구네 집은 어디 떨어졌는데 뭐 등등 아울러서 아이고 봄 브라우스도 이쁘던데 뭐 이러면서 그게 고민 그런데 아닙니까? 주부 여러분들 얘기가. 네. 근데 요즘 하나 더 추가된 게 있대요. 뭔데요? 사랑방 얘기를 좀 하시는데 예. 그날 혹시 바빠서 못 보신 분들 그 다음날 다른 친구분들한테 얘기를 들으시는데 네. 특히 또 제가 이 웃음을 못 참잖아요. 한번 웃다 보면. 맞아 내가 누누이 몇 번을 타일렀어. 전 남자가 그렇게 웃음이 해퍼요 그래. 아니 근데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참 못 참겠더라고요. 때로는 뭐 눈물도 못 참을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참 웃음 한번 폭발하면 으하하하 그랬더니 그걸 또 흉내내는 분들이 있대요. 아 참 얌전히 웃으라고 했어요. 자, 그 웃을 때 이제 오늘부터 네. 오늘 손님은 아마 이렇게 저희에게 커다란 웃음보다는요. 그동안 참 오랜만에 만나는 분이에요. 네. 통 못 만났었는데 그 밀린 얘기를 하시면서 좀 진지한 표정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누군데 그렇게 네, 진지하십니까? 엄쌤 후배 영화 배우. 아 영화 배우.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손님, 네. 영화 배우 김진아 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아이고 어쩌면 요렇게 정말 봄의 여자가 돼버렸네. 김진아 씨는 정말 금세 계란 삶아서 까는 한숙이 아니라 원숙미가 줄줄줄줄줄 흐르네요 이제.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이시죠? 네. 정말 오랜만이세요. 어. 근데 뭐 전에 그 한참 활동할 때 그때 김진아 씨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아우, 쌍둥이 동생이 어디 숨어 있었나? 이렇게. 아유, 음. 아유, 이제는 네. 안 그렇죠. 아주 무르익었죠 여자가.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풋과일 우리가 과일에 비유할 수 있는 옛날에 전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성숙한 미를 보여줄 때 이제 그때 비로소 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자. 예. 같이 김진아 씨 뭐 새삼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 김진규 씨와 김보혜 씨 사이에서 탄생한 따님인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2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찍 데뷔해서 아주 활발한 활약을 했고 아주 그 한간에 많은 그 화제와 또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분입니다. 김진아 씨가 그 출연했던 영화를 조금 모아봤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 네. 장면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아우, 봐보면 너무 좋겠어요? 이쁘죠? 아, 네, 아니에요. 네, 우리 같이 뛰어보겠어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좋아요. 안 나요. 네. 아까 혼났네. 이거는 하지만 상감님도 너무하세요. 4시. 우리 아씨만큼 예, 예쁜 분이 예. 이 나라 안에 또 어디 있다고? 상공이 나중에 그 아이고 그대라. 그러니까 아유, 후보에서 아유, 상이 그래. 돼가지고 민주인을 뭐, 초청하게 됐죠. 아니에요. 네.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혜가 이제 아니고 우리 세상이 아가씨, 변해서 아가씨. 자기가 모시던 그 아가씨를 메시하는 거예요. 좋죠. 아니, 사람들이 모두 늙은 분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대로가 좋아라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랬어요. 신성희 선생님하고 또 한 번. 아우 너무 어릴 때 어머 아니, 이상하다 기분이. 아니 저 신선생님하고 할 때는 나이 차이가 많았을 텐데요. 제가요 저 작품이 83년도 작품이거든요. 아유. 두 번째 데뷔한 두 번째 작품이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이대로가 좋아라고요. 대학생이 강의를 오신 그 교수님을 뭘. 사랑하게 되는 아, 예. 예. 그런 건데 신성 교수님께서 이제 그 유부남이신데 그 여학생이 막 사랑을 하는데요. 그때 뭐 어린 나이인데 저는 20살 때니까는요. 근데 신 선생님하고 러브씬도 있었고 뭐 근데 아마 우리나라 역대 남자 배우 중에요. 이 신 선생님처럼 행복한 분도 안 계셨을 거예요. 그 모든 정말 대한민국의 기라상 같은 배우들과 그 러브씬을 한 번씩은 다 해본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런데 아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웃음이 나오십니까? 어떻게 좀 기분이 묘하지 않으셨어요? 더구나 당사자가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얼마나 훌륭해요. 왜 이래요. 이렇게 해야지.
진아 씨하고 촬영을 하고 신성일 씨가 집에 와서는 참 세상에 될 일도 다 많다. 아니 내가 최은희 씨서부터 김진아라니 몇 대야 이거. 네, 네. 이러면서 저희 웃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따라서 진아를 웃긴다고 그 배드신이 있었어요. 요 조그만 저 진아가 20살 때예요. 네. 진아 놀린다고 팬티를 막 미키 마우스 그리고 그런 왜 팬티 애들 왜 젊은 아이들 입는 팬티 있죠. 그거 입고 가서 그다음에 얘기해봐요. 저는요. 세상에 태어났어요. 남자 팬티가 그렇게 안고 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선생님을 유혹을 해가지고요. 호텔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 교수님을. 근데 그 가운을 탁 이제 앞에서 이제 벗기면서 이제 옷을 벗겨서 제가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대담한 여학생의 역할이었는데 갑자기 슛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진아야 나 아무것도 안 입었다 그러세요. 근데 전 두 번째 영화니까 저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되시죠. 속옷 입고 오셔야죠. 그랬더니 네가 알아서 해라 뭐 나 아무것도 안 입었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스태프들이 아무도 아무 말씀 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벗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데 슛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거는 뭐 저도 이제 그랬죠. 선생님 꿈은 뭐 제가 보든지 안 보든지 뭐 상관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탁 벗긴 거예요. 벗겼는데요. 만화 중에 있잖아요. 미국 그 무슨 만화에 월트 디즈니에 나오는 있는 나오는 그 그 만화 만화. 주인공들은 다 있는가 봐요. 그 빨갛고 노랗고 파란 요만요만씩 해가지고 전체가 만화인데 나 엔진 났잖아요. 그 팬티 보고 너무 웃음이 나가지고 어머 했더니 막 웃으셔. 근데 제가 신성인 선생님께서 네. 왜 그렇게 어떤 그 멜로 드라마, 그러니까 특히 러브 스토리에 대한 그 배우로서 그 3대 4대를 가지실 수밖에 없었느냐 제가 생각을 했더니요. 여지껏 남자하고 러브씬을 하는데요. 이렇게 러브씬을 하다 보면은 카메라가 제 얼굴을 비치다 보면 남자는 뒤에 뒷모습. 머리가 나오는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있죠. 귀에다가 제 귀에다가요 이렇게 안으셨는데 귀에다가 대고 이제 진아 왼쪽으로 기울이래요. 그리고 이제는 돌아서서 오른쪽으로 뭐 이렇게 돌아쓰고. 그러니까 러브씬 자체를 제 귀에다가 안고요. 카메라 돌아가는데 그때는 더빙이니까는요. 그러니까 동시 녹음이 아니니까 말씀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카메라 각도를 찾아라 이거. 역시 신 선생님은 대단하시더라. 똑같은 거죠. 네. 제가 너무너무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 찍었죠. 예. 진아 씨는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안 팡져요. 뭐든지 하면 철저히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도 참 많이 했고 안 팡진 그런 미모에다가 연기도 안 팡지게 했는데 요새 좀 영화가 뜸한 것 같아요. 네. 왜? 또 실증 느꼈어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우리 엄 선배님 제가 어릴 때 보셨지만 그 양 부모가 다 그 공인인 경우에 저희 입장에서 참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이혼하시면서 그러니까 막 그 공인의 또 특히 자식들이 이야기를 많이 듣죠. 학교 가고 그러면은 그렇죠. 뭐 이제 엄마들이 집에서 얘기하니까는요. 영화 왜 누가 어땠대? 그러면 이제 쟤네 아빠 엄마가 이랬대. 이제 엄마한테 들은 소리를 학교 와서 하거든요. 그걸 이제 들으면서 제가 배우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내 사생활이 보여지고 하는 그 인생이 싫어가지고 우연치 않게 이제 배우가 돼가지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생활이.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일을 하다가 중간에 어디로 없어지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작품 들어가면 그건 꼭 마치는데 이제 언론 쪽이라든가 이제 매스컴 쪽에서의 그런 게 많았죠. 요즘은 뭐 연예인들이 스캔들 난 거 별로 관심 없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냥 한 면 보고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지나치시는데 옛날에는 연예인 사생활이 참 중요하고 그냥 빅뉴스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런 걸 막 겪으니까는요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 이제 제가 도피할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건 이제 언니하고 엄마께서 이제 미국에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힘들 때는 가족밖에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 있고 그런데 방송 쪽이나 이제 영화계 쪽에서는 하고 나면 가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신임을 못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을 시작할 때도 어떤 때 힘들어요. 왜냐면 혹시 걔가 그렇게 뭐 열심히 할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있다는데 네, 네.
저를 만나 보시지 않았지만 이제 그러했던 이미지 때문에 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못 가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3월 5일부터 이제 방영 예정이거든요. 네. 그 KBS2 수목 드라마 네. 네, 욕망의 바다 아. 지금 이제 들어가고요. 네. 제가 이제 지금 뮤지컬 공연 중이고요. 네. 그러니까 뮤지컬 뭐 겨울 나그네요. 겨울 나그네요. 네. 네. 한 달 동안 공연이에요. 네. 아이고. 네, 그래서 하면서 이제는 제가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보다 제가 잘해서 보여드리고 뭔가 보여줄 네,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진아가 많이 성장하고 착실하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셔야지 아. 말로 할 수는 없죠. 네. 야, 벌써 저는 이 성숙미를 느낍니다. 막 그냥 감사합니다. 뭐 방송하다가도요, 막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좀 쉬고 싶을 때도 막 그냥 와서 인터뷰하고 뭐 막 이러면 일에 너무 치이다 보면 사람이 그 일에 대한 회의를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좋아서 시작한 일이라도 그때는 잠시 피하고 싶은 건데 그때는 이제 어머니한테도 가고 뭐 외국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는 일에 대한 어떤 매력과 책임을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뭐 뮤지컬하고 이제 KBS 새 드라마뿐이 아니라 뭐 또 부업으로 뭐 한다고요? 네, 우연찮게 어머님이 이제 새로 오픈하시면 내가 거기 가면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엄마가 하신 길을 똑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네. 제가요. 예. 여기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근데 제가 딱 들어가고 나서 생각을 한 게요. 부모님 옆에서 배우니까는요. 세심하게 배워요. 그러니까 그럼요. 사입하는 거, 뭐 사람을 인과관계, 뭐 모든. 그러니까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부모님은 자식 속이는 법 없어. 좀 부모 얘기들 좀 들으면 참 좋은데 구식이라고 맨날 애들이 이건 안 그렇게 되죠. 그러는데 부모가 애들 무슨 협잡해 먹을 일 있어. 왜 이래야. 아니 근데 선생님 그런 말하자면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하는 지금 특히 음식 장사의 경우에 네. 좀 힘든 게 많을 것 같아요. 힘들죠. 아우, 저는 맨 처음에 시작해가지고요. 손님들이요, 식사하시면서 이제 반주하시잖아요. 아 술. 그러면서 취하신 거예요. 예. 근데 어쩜 그래요. 음식점은 음식 맛있으면 드시러 오면 되는데 주인 없으면은 안 오시고요. 예를 들면요. 또 가면은 앉으라 그러세요. 괜히 인사하라 그러죠? 괜히 인사해요. 아니 주인이 반찬이야 뭐야. 아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 기왕이면 야 그 화면에서 많이 봤고 왕년에 그또 뭐 이런 사랑을 받았던 그분들 가까이서 좀 보자 이런 뜻이겠죠. 아니 그렇게 그런 면도 있어서 제가 되도록이면 공손하게 잘 하려고. 왜냐면 저는 굉장히 달라요.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토크쇼에 초대받아서 선생님들 만나 뵙고 예,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들 뵐 때 하고 또 뮤지컬 무대 연습하러 갈 때 예. 또 뭐 촬영할 때 또 업소에서는 저는 뭐 또 그 제가 업소의 그 대표로서 제가 손님을 정성껏 모시려고 하는 게 아주 철두철미한데 그래. 반주하신 분들이 취하셔가지고요. 갑자기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말이야 뭐고 막. 근데 갑자기요 제가 처음 당하니까는요. 저도 눈물 나지. 성질은 조금 있거든요. 화가 나면 전 정말요 말 함부로 하시는 분들 내가 참지를 못해요. 제가 아니 그건 막 누구나 뭐. 근데 이게 막 확 올라오던 열이 있잖아요 머리에서요. 근데 막 얼굴이 막 펄게 열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럴 적에 이제 아주 머리는 옛날에 그 화려했던 주인공으로 돌아가는데 현실은 야 이리 와 여기 앉아. 막 이러고. 그럴 때 정말 그래가지고 화장실로 간 거예요. 예. 가가지고 2번 울었어요. 그랬던 경우가 딱 2번 있는데 분해가지고요. 내가 무슨 나중에 그랬죠.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음식이 뭐가 잘못 나냐고. 왜 나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냐고 하면서 화장실 가서 2번 울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어머님이 당황하시죠. 제 엄마께서.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다 이제 하시면서 진아 이렇게 그럴 때일수록 네가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근데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님이 30년 이제 요식업 이제 하셔서 자식들 키우셨잖아요. 제가 참 엄마 말씀도 안 듣고 그랬는데 자식 넷을 그 음식점에서 이제 장사하셔서 네. 자식들 키우셨을 때 엄마의 그 고충이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작해서 첫날 뭐 며칠 뒤에 그런 거 조금 겪었는데 30년을 하면서 30년을 얼마나 겪으셨구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근데 한 번도 저희한테 내색 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예. 전 내가 정말 예. 대단하시더래요. 예. 진아 씨는 어려서부터 내가 뭐 봐왔으니까 가족같이 생각하니까 뭐 아무 말을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요즘 엄마 말 잘 듣죠? 아니 뭐 언제는 뭐 안 들었나요? 뭐. 저는 저는 좀 못됐었어요 어릴 때. 저는 제가 생각해서 이게 잘못된 거면 꼭 얘기를 해요. 따져들고. 근데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때 엄마 아버지 이혼을 딱 하셨는데요. 아. 제가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버지 집에 오실 때 항상 아버지가 오른쪽 이 무릎하게 저만 앉혀놓고 계셨어요. 예뻤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5살 때인가 4살 때까지 말을 못했대요. 그 벙어리인 줄 알고 다른 애들 말도 잘하고 정상인데 내가 말을 못하니까 얘 이러다가 어찌 잘못되나 해서 부모님들이 더 안타까워서 사랑을 하셨대는데 전 내가 잘난 줄 알고요. 내가 제일 이뻐가지고 부모님이 사랑을 한 줄 알고 네네. 너무 자신만만했죠. 그러니까 그러고선 막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헤어지실 때 아버지가 그 전날 이제 엄마한테 보낼 때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 이렇게 흐르는 걸 처음 봤어요. 어릴 때요.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는데 그래.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엄마가 잘못하셨기 때문에 아. 아버지가 슬프신 거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가 부르면은 딱 쳐다보면 지금 저는 몰랐죠. 딱 쳐다보면 엄마께서 하신 말씀이 눈을 새파랗게 뜨고 딱 쳐다본대요. 원망스러운 엄마를. 눈으로. 국민학교 5학년 때였는데. 그러니까 그게 엄마 마음에 이렇게 사무치셨던가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리고 뭐 사춘기 때 일기장도 순 아버지에게밖에 없어요. 그렇게 좋아하고 자란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게 좀 컸던 거 연민이 컸어요. 근데 이제 엄마께서 이제 이혼하셨을 때 30대, 40대였으니까 제가 30줄에 탁 넘어오면서 여자로 보는 거죠, 엄마를. 그죠? 같은 여자로. 동등한. 그러니까 어때요, 엄마가? 너무 엄마의 일상에. 가엽죠. 저는 그렇게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엄마 입장이었으면 그래도 자식 넷, 그리고 예전에 또 아들 둘 해서 6남매인데 그러니까 보통 남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여자가 맞아. 네, 그 요즘은 엄마를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저는 제 힘든 걸 보이기가 싫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여도 가슴 아파갖고 그렇지. 내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뭐 힘든 거 얘기하면은 뭐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한테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선배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또 저 밑에 이제 후배들 앞으로 지금 이제 청소년은 그래 크면서 부모님한테는 그냥 좋은 것만 보여드린 게 효인 것 같아요. 다른 효가 뭐 돈을 많이 들이고 뭐 예쁜 거 사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행복하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큰 효인 것 같아요. 말 한마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한때는 또 김진아 씨 때문에 또 어머니 또 졸도하셨잖아요. 네. 하여튼 까장까장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거는요. 내가 너무 얘기했나? 미국에 계셨는데 서울에서 이제 뭐 일들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저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생겼죠. 연예계에 있을 때. 근데 어머니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미국에 있으니까 전화 한 통화 받으시고 쇼크로요. 이제 집 페인트 막 하시다가 전화 받으시고 그대로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전신 마비 오신 다음에 여기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뭐 추 달아서 이렇게 누워놓으시더라고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네네. 마비가 오셔서 그 이후부터 좀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지셨어요. 그때도 내가 가봤어요. 순천향병원 네, 순천병원. 옆에 네, 계실때 가봤는데 그때도 그러면서도 진화 걱정을 그렇게 하더라. 참 어머니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진아 씨가요 미국 가기 전만 해도요 정말 휩쓸었어요. 요 예쁜 몸매에 그냥 드라마 뭐 사회 보고 뭐 그래요. 막 그러다 배란간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예인들은 한 번씩 그 쫙 꾸준히 해야 되는데 배란간 탁 끊고 다시 나타나면 그건 신인 취급밖에 안 받거든요. 근데 진아 씨 그때 한 7년인가 그만뒀다가 다시 나올 때 어려움이 대단했죠. 제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드라마를 하겠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예.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왔는데요. 네.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참 일하고 그랬을 때 그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주연급이라고 해서 드라마 들어가고 했는데도 많이 처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템포가. 네. 네. 그리고 익숙하지가 않고 다시 쓰려니까 만들어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잊혀져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잊혀진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잊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그러잖아요. 30 넘으면 여자가 어떻고 뭐 40대 여자가 이 정도는 이래야지. 그러니까 틀에 박혀 있는 나이에 따른 모습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자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30대는 이렇고 50대 여자는 이래야 된다는 틀이 있어요. 남자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여자 갖고만 여자 나이 갖고만 꼭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더 활발하게 하고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그 틀 때문에 위축되는 거예요. 아, 내가 30이 넘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서고 싶어도 지금 무슨 나이 들어서 주책스럽게 저런다라든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런 것 때문에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틀에 짜여져 있는 연령 때문에도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연기를 하는데도 글쎄요, 뭐 작품이 항상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마음 같아서는 어떤 작품이든지 제가 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꼭 주연이다 아니다 그보다 제가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갖기 싫은 거예요. 도전해서 위험한 걸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 이거는 내가 참 하고 싶은데 매력이 있고 해낼 자신 있을 것 같다 하는 거에 대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기 생활을 해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김진아 씨 볼 때 나는 훌륭한 여자라고 봅니다. 아유, 그 많은 이 공간을 놔두고도 다시 휘어잡고 와가지고 드라마, 뮤지컬, 네. 거기다 사업까지 이렇게 왕성하고 아주 투철하게. 투철하게 밀고 나가는 이 김진아 씨한테 우리 박수 좀 보내야 어머,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심쿵이 좋겠어요. 아, 가짜리세요. 아, 진짜요. 정말. 근데 막 몸둘바를 아, 정말 하려고 너무 그러시는데 가짜리시고 저는 막 그런 몸둘바를 하는 거 보기가 좋아요. 왜냐면 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랬었어요. 박수 치면 당연한 거지 뭐 이랬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 저는 참 아니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죠? 그래요. 저는 자기 운도 좋은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너무 저는 아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제 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 재산이 될 건데요. 사실은 이쪽에서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큰 계기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 끝내놓고 갈등을 많이 했죠. 공백을 갖고서 새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계속 연기 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고민하는데 이제 미국에 뉴욕에 우리 언니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고 그걸 보러 가면서 미국에 가서 그냥 언니 옆에서 조용히 있을까 그랬는데 아버님이 한 2년 전에 이제 크게 병환이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여동생이 이제 작년에 시집을 갔거든요. 근데 여동생이 이제 시집도 가고 그랬는데도 제가 미국을 지금 간다고 다녀오겠다 했더니 언제 오냐 그러세요. 그래서 아버지 뭐 일단 가봐야 알 것 같다고 큰 일이 없는 한 미국에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가 내가 너 가고 나면 난 어떡하니 이러세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너무 가슴이 그래서 그래서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식이 6남매가 있는데 의지가 되시는가 봐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도 오빠 계시고 언니 있고 동생 있고 근데 우리 그 형제들이요 보면 장남이니까 뭐 해야 되고요. 장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룰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아니거든요. 부모님한테는 누가 해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제가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언니가 할 게 있고 동생이 할 게 있듯이 내가 할 게 있는데 장소는 해야 된다 뭐 이런 룰이 좀 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아가 물론 리나 이제 저 여동생 리나도 있고 다 있는데 너 미국 가면 나 어떻게 하니? 그 말씀에 가슴이 그때 제가 다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서울에 있어야지. 그리고 제주도에 떨어져 사는데도 노인 이제 양반들은 어떻게 밤에도 어쩔지 모르잖아요. 혼자 주무시는데 그래서 아침 때 같은 때 불안불안해요. 어떤 때 아버지 무슨 쓰러지시기라도 하면은 또 제주도 비행기 타고선 예약해서 내려가야 되고 뭐 이런 생각 막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한 번 병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 이렇게 몸이 편찮아지시면은요, 그게 굉장히 큰 걱정이 되죠. 많이. 아. 예. 그 우리가 뭐 인생은 한 번 산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일생 그래가지고 뭐 참 간혹 보면은 좀 어떻게 흥청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 사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느 순간에 거듭 나가지고 말해요. 다시 같은 또 남들과 비슷한 기간을 살지만 2배, 3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는데 이제 김진아 씨는 어머님과의 이런 어떤 미움 이런 거 뭐 또 어머님께 투정 이런 건 없어졌겠어요. 사이가 이제 좋겠어요. 그렇죠. 뭐 투정할 게 없죠. 제가 왜냐면 제일 힘들 때, 제일 어렵고 힘들 때는 아무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형제도 어쨌든 자기 가정 가지면은 또 그게 다예요. 근데 부모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식 아픈 일, 속상한 일이 있으면 부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그러시죠. 아가,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보면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가 더 힘이 돼드려야 되는데 그게 부모 마음이신 것 같아요. 내가 다,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시고 엄마께서는 강인하게 말씀하시죠. 속은 아프신데 네가 이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항상 희망적으로 말씀하시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그런 해주시고. 말씀,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엄마께서는. 엄선님하고 김보혜 씨하고는 어느 분이 선배십니까? 제가 선배입니다. 엄선님 더 네. 선배예요. 이 엄마는 한 15년 후배죠. 참 그렇군요. 김보희 예. 씨가 항상 그러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엄선님 저도 깜짝깜짝 놀라게 하십니까 이제는? 아니 최근에 저희가 이 저 방송이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김보혜 씨 본 게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게요. 그래서 네. 이번에 저희가 화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분이 아유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자 우리 김진아 씨 어머님 김보혜 씨 모습을 여러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다른 그 언니나 동생은 참 무난하죠. 그러니까는 별로 이렇게 무슨 엄마가 마찰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유독히 얘하고는 그 감정적이기 때문에 아주 감정이 서로 둘은 민감해요. 요만한 문제 가지고도 서러워하고 조그만 문제 가지고도 기뻐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부닥기죠. 다른 건 없어요. 걔는 참 미워하기 어려운 애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연약한 애인데도 예외로 걔 그 우애가 있어요. 걔가 그러니까 형제 중에도 그냥 같은 형제끼리 마음 아파하면은 지가 어른 노릇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아파서 쓰러지셨다 하더라도 참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그러고 이런 그 약한 몸에서 볼 수 없는 거를 걔가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응? 나도 부모한테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때 참 대견하죠. 그 뭐 시집도 안 가고 외로워하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거는 꼭 참새 같아요. 아주 연약하거든요. 그냥 그럴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 바라는 거는 좀 더 고생을 했던 배우였다면 저만한 재능을 갖고 정말 그 배우에 입문하면서 옛 사람들이 겪었듯이 배우라는 어떤 고통을 겪고 제가 배우가 됐으면은 엄청난 배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 쉽게 되고 또 어렵지 않게 연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좀 더 깊은 이런 그게 있었으면 하는 건데 다행히 그 한 5, 6년 공백 기간에 자기 어떤 삶에 어떤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인생으로서 여자로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은 옛날에 찾지 못했던 어떤 정말 그 참된 연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왕 이제 배우가 된다고 이번 기회에 마음을 먹었으면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그 무대에서 그 자기가 그 나타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제는 자기 하고 싶은 일도 결심하고 하고 사업도 도전해보고 했으니까 이제는 최고의 남은 일 98년에는 우리 진아가 시집가는 해가 됐으면은 우리 모든 가족이 참 좋아할 거야. 꼭 시집가길 바란다. 아이. 아유 정말 정말 닮았어요, 그죠? 네. 머리를 잘라서 더 닮은 것 같아요. 아.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그 다시 한번 이제 연기의 맛을 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마지막 말씀은 그렇잖아요. 내년에 정말 시집가서 그게 최고의 바람이네요. 식구들은 그죠? 근데 아버님한테 자주 전화하시죠? 예, 자주 전화하고 예. 서울에 오시면 제가 모시고 있죠. 예.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이게 혈액 있죠. 혈액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조금 모자라져요. 수치가 내려가셔서 어허. 그거를 그만큼 더 보충하시고 또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수술을 아마 하시면은 더 좋게 회복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수혈을 받으시는 게 제일 고충스럽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셔야 되니까. 네. 근데 아버지께서는 정말 엄 선생님 아실 거예요. 그 연기자 예전의 연기자들은 저도 아까 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생 안 했다 그러시는데 예전에 배우 우리 선배님들은 자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와중에서 하셨잖아요. 너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일을 하셨는데 삶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지력, 그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의지력과 자존심, 뭐 이런 자신감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아요, 연기자들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프셨는데 편찮으셔서 누워 계시는데 내가 항상 나을 거라는, 내가 이걸 이겨낼 거라는 항상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옆에서 보기가 참 좋았어요. 그걸 고통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하면은 되죠. 옆에서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데 예, 예. 아버지 이러고 말씀을 못 드려도 아버님께서는 내가 이걸 꼭 이겨낼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러셨어요. 이건 가족 사진인데 지금 아버님께서 안고 있는 아기는 우리 언니의 첫 딸. 그러니까 지금- 외손주를 처음 보신 거예요. 네. 큰딸. 네, 큰 딸. 김진아 씨 바로 앞에가 제일 큰 언니인가요? 네, 큰 언니고요. 네. 이제 아버지 그리고 옆에가 이번에 결혼한 여동생. 그 미스 남가주로 나와서 그 미스 아, 코리아 나왔던 예. 여동생이에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뒤에가 우리 남동생 막내죠. 그래서 막내도 지금 뉴욕에서 연기 공부하고 있어요. 아. 하고 연극하고 있고. 그래서 아버님께서 제주도 내려가신 지가 좀 됐죠? 한 15년 되셨죠. 벌써 그렇게 되셨습니까? 네, 그때 꽤 내려간다, 오래되셨어요. 다시 가신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아버님과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선생 김진규 씨 그랬습니까? 만나보시죠. 예. 김 선생님. 아이고,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앵나 씨 안녕하세요. 네, 항상 명랑하십니다. 여기 진아 씨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아 씨 얘기해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진아 씨가 아버님을 생각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특히 아버님이 그 네. 진아 씨에 대한 생각이 아주 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탱립 씨. 예, 진아는 그저 딸이 셋이 있는데 네. 다 착해요. 다 효녀고. 그런데도 셋 중에서 제일 몸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그냥 그 무릎에서 자라다시피 했어요. 또 사랑도 제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참 성인 돼가지고 자기 맡은 일들을 다 하는 걸 보니까 저 대견스럽기만 하고 예, 그 즐거움으로 바라보면서 삽니다. 예. 네.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저 그 여기서 요양을 하고 딴 거 신경 안 쓰고 그저 그 치료에만 요양을 하니까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그 요즘도 그렇게 안아주고 뽀뽀해 주시고 뭐 그러신다는데 그렇게 너무 아버님께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 신랑감을 못 만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지도 어떤 모르죠. 삽입감이면 마음 놓고 좀 보내시겠어요? 아니 정말 첫째 부모가 바라는 것은 충실하고 그 제 아내 정말 잘 사랑해주고 그저 집안 책임지고 받들어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럼요. 진아 씨 네. 아버님하고 얘기 좀 해요. 아버지. 아가? 네. 아가. 아가? 네. 거기 나가서 오늘 네. 출연해서 네, 출연했어요. 내일부터 또 공연하냐? 네, 지금 이제 뮤지컬 하고 있고요. 좀 연극이 이제 뮤지컬 한 달 동안 하니까는요. 지금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 제가 실수도 많을 수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무르익었을 때 와서 보세요. 그래, 한번 올라가서 봐야 되겠다. 네.
아버님께서 아가라고 하시는 진아 씨가 이제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그러군요. 팬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왔네요.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마음으로도 변함없이 격려해 주시고 건강하시고요. 예, 예. 오늘 전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수고하세요. 아유, 참 항상 목소리를 들어도 아주 로맨틱하세요. 그래요. 저게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아가 아가 서슴없이 그냥 아가. 항상 아가 그랬어요. 자, 김진아 씨 오늘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우리도 기운이 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가 초대해 다짐- 주셔서 정말 저는 그리고 너무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그러니까 정말 과찬이셨어요. 저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제가 구정날 이제 뮤지컬 연습을 하러 아침에 차 시동을 걸고 차고에서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열심히 뭐든지 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밖에 하질 않았어요. 아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또는 그만큼 아직까지 제가 사회생활 시작한 지 15년 동안 이 정도의 위치밖에 없던 것도 저의 예전에 그러한 실수, 과오 또 그러한 제가 무성실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 10년 뒤를 예. 바라보고 열심히 예. 살아가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잘 큰 아. 정말 우리 진아 씨 보고 흐뭇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김진아 씨 앞으로 활동을 위해서 커다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이고 고마워요.